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희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34회 시험 문제 공부를 하면서 밤에도 낮을 이어 열심히 공부하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를 오늘 한번 반복해서 풀면서 정답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출제 경향이 어떻게 변했느냐는 것을 먼저 한번 살펴본다면은 이 지적 파트에서는 1장에서는 큰 변화가 없어요. 근데 2장에서는 전년도에는 4문제를 출제를 했다가 올해는 1문제니까 엄청 비중을 줄였습니다. 3장의 토지이동 및 지적 정리는 변함이 없네요. 그죠? 4장의 지적 청량에서는 전년도에는 2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올해는 4문제죠. 그죠? 그러면 지적 파트에서 특징은 2장의 지적 공부의 문제는 줄어들었고 4장의 지적 청량의 문제는 늘어났다,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등기 파트에서는 1장은 원래 출제를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올해 34회에서는 2문제를 출제했습니다. 2장은 변함이 없고 여러분들 3장하고 4장, 5장은 3장은 쉽게 표현해 보면 총론이고 4장, 5장은 강론입니다. 그래서 총론의 비중을 늘렸고 강론의 비중을 줄였어요. 그죠? 그래서 등기 절차 총론은 문제가 늘어났고 권리 등기와 여러 가지 등기 강론에서는 문제가 줄어든 경향이 있어요. 그죠? 내년에도 이와 유사하게 출제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1번에는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적 청량 수행자가 지적 청량 의뢰를 받은 때는 다음 날까지 지적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옳은 것, 이렇게 나와 있죠. 정답은 1번이죠. 그죠? 지적 청량 수행 계획서입니다.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면은 청량의 절차는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죠?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지적 청량 의뢰서는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제출을 하죠. 그럼 지적 청량 수행자는 의뢰서를 받았다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다음 날까지 지적 소관청에다가 제출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출제를 할 때는 지적 청량 수행자와 지적 소관청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 시험 문제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있잖아요. 여기서 문제를 낸 겁니다. 그래서 지적 청량 수행자가 지적 청량 수행 계획서를 다음 날까지 지적 소관청에 제출한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었어요. 자, 2번에 보니까 이 문제를 접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약간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한번 마음을 가라앉히고 문제를 풀면 답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도시개발 사업이죠. 그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출제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도시개발 사업이 아닌 것을 찾으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1번에 보니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이게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자, 정비사업, 택지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다 도시개발사업이죠. 그러면 이제 5번에 보니까 지적재료사 사업,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도시개발사업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이런 표현을 쓰죠. 과거 우리나라의 지적 공부는 종이로 되어 있어요. 이걸 전산화하는 작업이 바로 지적재료사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장부를 전산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적재료사 사업이고, 이 지적재료사 사업은 국책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이걸 지적소관청에다가 위임하는 겁니다.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이 아닌 것은 5번 지적재료사 사업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지목의 구분으로서 옳은 것 이렇게 나눴죠. 1번에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운송하는 것은 광천지 틀렸죠. 그죠? 광천지가 아니라 잡종지죠. 그죠? 지목의 구분을 가지고 시험에 출제를 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지문이 보기 1번입니다. 물을 때는 출제인이 온수, 약수, 석유류를 용출되는 것을 묻는지 운송되는 것을 묻는지, 용출하는 곳은 광천지, 운송하는 곳은 잡종지예요. 1번 틀렸네요. 그죠? 2번에는 교회, 사찰, 향교가 사적지다 틀렸죠. 그죠? 여러분들 교회나 사찰이나 향교는 종교용지로 종교용지, 사적지가 아니죠. 그죠? 자, 3번에 보니까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국어 틀렸죠. 그죠? 하천이죠.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누누이 강조를 할 때 하천과 국어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소규모 수로부지가 들어가면 국어입니다. 안 들어가면 하천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보면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이라면 하천이에요.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이라면 국어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국어가 아니라 하천이에요. 4번에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이 표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장 안에 있는 의료시설은 공장용지, 정답이죠. 그죠? 항상 지목을 공부할 때 공장 안에 있으면 그럼 전부 다 공장용지입니다. 공장 안에 기숙사가 있을 수 있죠. 공장 안에 체육시설이 있을 수 있죠. 공장 안에 의료시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건 전부 다 공장 안에 있다면 공장용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에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채용용지 틀렸죠. 그죠? 말 그대로 공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지목이 공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면적을 측정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6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에서 145.45 제곱미터로 나왔을 때 토지 대장에는 어떻게 등록할 거냐, 이걸 묻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법정 도면의 축척은 7개죠. 그죠?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이죠. 이걸 두 개로 나누죠. 하나가 600분의 1과 경계점 자배도너부를 비치하는 지역이고 하나가 1000에서부터 6000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600분의 1이니까 여기에 해당을 하죠. 그러면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여기서 제곱미터 이하의 한 자리라는 거는 여기까지 등록을 한다 이 말. 그러면 이 숫자를 반올림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이게 0.05죠. 그죠? 그러면 0.05를 초과하면 올리고 미만이 되면 버리라 이 말. 그런데 0.05로 떨어졌을 때는 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요 앞자리 요 숫자 있죠. 그죠? 요 숫자가 홀수이면 올리고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여기는 4는 짝수죠. 그럼 이걸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문제는 우리가 많이 다루어 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5번에 대지권 등록부와 경계점 자배등록부에 공통으로 등록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과거 기출문제는 이 지력공부에 등록을 물을 때는 대지권 등록부와 공유지 연명부에 공통적으로 등록되는 사항을 항상 물어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유형을 바꾸어서 대리권 등록부와 경계점 자배등록부에 공통으로 등록되는 사항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기억의 집은 디귿의 소재. 자, 우리가 지적의 토지를 나타내는 모든 장부, 그게 대장이든 도면이든 경계점 자배등록부이든 공유지 연명부든 대리권 등록부이든 모든 장부에
소재 지번은 기록을 다 해야 되죠. 그죠? 그럼 여기는 모든 게 다 들어가니까 쉬운 지문이에요. 그럼 니은을 보니까 소유자의 성명 및 명칭이 일어났죠. 그죠? 이것은 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대지권 등록부에는 등록하지만 경계점 자비등록부에는 등록하지 않죠. 그러니까 공통 등록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리얼에 고유번호가 나와 있죠. 이때는 이 고유번호와 필지별 장번호는 도면에만 등록하지 않죠. 따라서 대리권 등록부와 경계점 자비등록부에는 공통적으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미음에 보니까 지적도면의 번호 이렇게 내놨죠. 이 지적도면의 번호는 대지권 등록부에는 등록하지 않고 경계점 자비등록부에만 등록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대리권 등록부와 경계점 자비등록부에 공통적으로 등록되는 것은 이 보기에서는 지번, 소재, 고유번호.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6번으로 가볼게요. 이 6번을 있잖아요. 토지 이동이 있다면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죠. 그림을 통해서 먼저 한번 살펴본다면 지적 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하죠. 이때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이고 변했다면 서류를 작성을 하죠. 그게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고 그것을 보고 최종 장부를 정리를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등기부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등기 촉탁을 하고 토지 소유자에게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줄 때는 토지 소유자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알리느냐 모르기 때문에 알리느냐 모르기 때문에 알리죠. 그럼 알고 있으면 알릴 필요는 없어요.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 사항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리지 않습니다. 직권을 한 건 토지 소유자가 모르죠. 사업 시행자가 한 건 토지 소유자가 몰라요. 대위 신청한 건 몰라요. 따라서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은 건 알려줘야 돼. 두 번째는 알릴 때는 알리는 시기가 있어. 이 문구는 해마다 시험에 출제를 하죠. 그죠? 그럴 때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아니하냐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이죠. 그죠? 두 번째,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이죠. 그죠? 이 문구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통해서도 많이 접해 봤을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7번에 지적 삼각 보조점 성과의 열람 발급은 누구에게 신청하느냐 이걸 묻고 있죠. 정답은 바로 쉽게 나왔죠. 그죠? 지적 소관청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청량을 할 때는 기준이 돼주는 점들이 있고 그 점을 지적 기준점이라고 하고 이 지적 기준점은 크게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이죠. 지금 개수가 3개죠. 이걸 2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지적 삼각점이고 하나가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지적 삼각 보조점과 지적 도근점은 자 관리도 지적소관청이 하고 열람 발급도 지적소관청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구가 나오면 쉬운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생각을 해보는 거는 지적 삼각점이거든. 그 삼각점 관리는 시도리사가 하고 열람 발급은 시도리사도 되고 지적소관청. 여러분들 열람 발급은 공개잖아요. 공개는 다양해야 좋죠. 그러니까 시도리사도 되고 지적소관청도 된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이네요. 그죠? 여러분들 이 8번은 문제를 접했을 때 약간 어렵다고 느껴졌었을 거예요. 이 문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축척 변경의 절차가 있거든. 그럼 축척 변경의 절차가 끝났다면 장부를 정리를 하고 정리했던 내용을
공고 알려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확정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 축척 변경이 끝났을 때 확정 공고를 하면은 게시판에다가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공고 내용은 법에서 네 가지를 명시를 딱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재와 지어, 지번별 조서, 청산금 조서, 지적도의 축척. 따라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고 내용은 1, 2, 3, 4입니다. 5번은 법의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가볼게요. 중앙지적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왔죠. 1번에 중앙지적위원회 간사는 국토교통부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임명하며 틀렸죠. 그죠? 자, 이 간사는 우리가 지적위원회이라면은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있죠. 그죠? 위원장은 국장이죠.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위원장, 과장은 부위원장입니다. 간사는 지적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합니다. 국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한다. 그럼 기억은 틀렸어요. 니은은 상식으로 풀면 되죠. 회의할 때는 제득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거는 상식선에서 해결이 되고 디귿도 상식선에서 해결이 되죠.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때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문맥이 아주 예쁘잖아요. 자, 근데 5번에 보니까 회의 소집할 때는 7일 전까지 통지한다. 틀렸죠. 그죠? 1이죠. 지적에서 위원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축척변경위원회가 있었을 때 답은 동일합니다. 회의를 소집할 때 일자 통지는 며칠 전까지 통지를 하느냐, 5일 전까지 통지한다. 통일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옳은 것을 물었으니까 니은 뒤것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이 10번도 틀릴 리가 없죠. 그죠? 본 기출문제에도 자주 출제가 되는 거죠. 그죠? 청량을 할 때 청량기간입니다. 그죠? 자, 청량기간은 5일로 하며 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청량을 할 때는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청량기간만 5일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4 이래서 암기하기도 아주 쉬운 문구죠. 그죠?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11번으로 가볼게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약간 부담스러웠어요. 작년도 33회 때 축척 변경에서 세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그때는 시험 문제가 좀 쉬웠어요. 그럼 34회 올해는 축척 변경에서 두 문제가 출제를 했는데 이 두 문제가 까다로웠어요. 지적의 12문제 중에 두 문제가 까다로웠는데 그 둘 다 축척변경위원회에서 까다로웠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러면은 우리가 축척 변경의 절차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럼 축척 변경한다는 것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의 도면의 축척이 1200분의 1인데 이걸 500분의 1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강남구 삼성동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고 축척변경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고 거기에 의결을 거치고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럼 서울시장의 승인이 떨어졌다면 시행 공고 20일 이상 공고한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소유자, 점유자는 자기 토지의 경계점 표지 설치는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하죠. 그죠? 그러면 경계점 표지가 설치가 되면 그 표지를 기준으로 잡고
청량을 해가는 겁니다. 그럼 청량을 하면은 경계 면적이 변하잖아요. 그걸 정리를 한 게 지번별 조서예요. 그럼 이 지번별 조서를 보고 지력 공부를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 그럼 이 뒤에 절차는 뭐냐 이러면은 청량을 하면 면적의 변화, 경계의 변화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과거보다 면적이 늘어났다 그러면 돈을 지력소관청에다가 납부해야 되죠. 그죠? 과거보다 면적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지력소관청으로부터 돈을 받아 가야 되죠. 이런 절차를 청산의 절차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거는 청산의 절차를 말하는 거지 청량은 이미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축척 변경할 때 장부를 정리할 때는 지번별 조서를 보고 장부를 정리한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12번으로 가면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으로 틀린 것 일어나죠. 정답은 바로 1번이죠. 그죠? 지적 도면의 번호죠. 그죠? 자,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면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물을 때는 두 개를 묻습니다. 하나는 뜻을 물어요. 그게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 운영한다. 그게 뜻을 묻고 두 번째는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을 물어요. 그 등록되는 사항은 7개죠. 7개인데 소재와 지번은 2개죠. 그죠? 이 2개인데 소재와 지번은 분리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토지를 나타내는 모든 장부에 소재 지번은 등록을 하죠.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이러죠.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경계점의 좌표,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에 대한 사진 파일, 경계점 표지의 종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수업 시간에 이 3, 4, 5번을 암기하기가 어렵다면 앞에 있는 경계점만 암기해 두세요. 이러면 그럼 여기에 도면의 번호 여기는 보세요. 경계점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 경계점 나와 있죠. 그럼 소재, 지번, 지목. 그럼 답은 바로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기하실 때 모든 장부에 공통적으로 등록되는 소재 지번이니까 소재 지번은 암기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지목, 그 다음에 경계점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올해는 있잖아요. 이 지적법에 우리가 항상 부동산 공시법은 등기법이 어렵고 지적법은 엄청 쉬워요. 근데 올해는 약간 반대가 됐어요. 지적법이 조금 부담스럽고 등기법은 평이하게 출제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등기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죠. 1번에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1번 보면 정지 조건이 붙은 유정을 운영할 때 조건을 성취하는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다. 여러분들 유정에는 이렇게 있죠. 정지 조건이잖아요. 유언장을 작성을 할 때 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이 집을 주고 합격하지 않으면 양론으로 보내라. 그럼 합격했다는 합격증을 들고 들어가야 되겠죠. 1번은 아주 편안하게 되는 겁니다. 2번에 보니까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틀렸죠. 그죠?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는 없죠. 여러분들 이걸 정리를 할 때 맨 오른쪽에 우리가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를 등기명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등기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는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연인, 법인 아닌 사단, 재단. 그런데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갈 수 없는 자가 있어요. 그게 태아, 학교, 읍면독립, 민법상, 좌. 그러면 출제윤이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할 때는 등기부상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자를 묻지 않습니다. 올라갈 수 없는 자를 물어요. 그럼 학교 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학교는 국립학교는 국가 명의로 등기합니다. 사립학교는 재단 이름으로 하여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 이름으로 등기합니다. 학교 명의로 등기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서울대학교 명의로 등기한다 그런 거는 없어요. 서울대학은 국립이니까 국가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3번에 여기는 쌍방대리죠.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서는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허용하지 않지만 등기법에서는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허용하죠. 그죠? 4번에 보니까 종중명의로 소유권 이전에 신청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가장 전형적인 예가 종중이죠. 그럼 물을 때는 명인이 누구냐, 의무자 권리자가 누구냐, 신청인이 누구냐 이렇게 묻죠. 그러면 명인은 종중이죠. 의무자 권리자도 종중이죠. 그러나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을 하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채권자 대위 신청의 대위 채권자는 채무자의 등기 신청을 자기 이름으로 신청한다. 채무자가 안 하니까 채권자가 대위 신청하니까 신청인은 채권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14번에 아주 쉬운 문제죠. 그죠? 등기할 수 없는 것 일어났죠. 분묘기지권 등기 안 되죠. 그죠? 전세권의 저당권 당연히 등기할 수 있죠. 소유권의 저당이 들어오면 주등기, 전세권의 저당이 들어오면 부기등기로 하죠. 토지 통행권 등기할 수 없죠. 그죠? 구분지상권 등기할 수 있죠. 구분 지상권이 있고 구분 임차권이 있죠. 구분 임차권은 등기할 수 없지만 구분 지상권은 등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때 출제인이 물을 때 등기할 수 있는 권리를 묻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권이나 유치권이나 분묘기지권이나 특수지역권이나 토지통행권이나 동산질권이나 구분임차권 여기 권리질권은 등기를 할 수 있죠. 동산질권은 안 되죠. 구분지상권은 할 수 있고 구분임차권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에 등기한 권리의 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1번에 부동산의 가압류와 등기와 저당권 등기는 접수번호에 한다. 오죠. 여러분들 여기서 가압류는 소유권의 가압류죠. 갑구죠. 그죠? 저당권은 을구죠. 갑구와 을구는 구가 다르죠. 그래서 같은 구는 순위번호, 다른 구는 접수번호. 그래서 1번 옵니다. 2번 저당권이 설정되는 1번 저당권 일부의 이전에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부기등기가 2번 저당권에 우선한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1번에 저당권이 있죠. 요 부기등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1번 저당권의 부기등기니까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한다. 그럼 이 부기등기는 1번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2번보다도 앞에 있죠. 그죠? 그래서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른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3번에 보면은 위조된 건전항권 해지 증서에요. 1번 건전항권이 말소된 후 2번 건전항권에 설정된 경우 1번 건전항권이 회복을 하면 2번에 우선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2번 저당권이 우선한다 이러면 말이 안 되죠. 정리를 다시 하면은 1번이 회복을 하면은 1번이 2번보다 앞서는 거지 2번이 앞서는 게 아니죠.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본다면은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자, 보세요. 1번에 건전항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2번에서 1번 건전항권을 말소를 했어요. 그러면 깨끗하죠. 그러니까 3번에 새 건전항권이 들어온 거예요.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1번 건전항이 잘못 말소가 된 거예요. 그럼 잘못 말소가 됐으니까 원상으로 회복을 하죠. 그 원상으로 회복을 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1번을 잘못 말소했으니까 회복이 몇 번이 됩니까? 1번. 1번을 회복하면 요 3번보다도 앞서게 되죠. 저 말소 회복 등기의 순위는 종전순위입니다. 그럼 종전의 번호가 몇 번이었어요? 1번. 그럼 1번을 그대로 회복하기 때문에 요 건전항권보다도 우선한다. 건전항권, 요 3번 건전항권이 우선하는 게 아니라 말소 회복된 1번 건전항권이 우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가등기 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본등기는 제3자 명의의 등기에 우선한다. 맞죠? 자, 이걸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한번 풀어본다면 1번에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를 했어요. 갑이 을에게 가등기를 해줘도 소유자는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 그럼 갑이 병에게 매매를 한 거예요. 이렇게 매매를 한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은 병에게 넘어간 겁니다. 넘어갔는데 나중에 을이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는 가등기에서 본등기 했죠. 그럼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니까 2번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3번이 되는 거죠. 따라서 본등기가 우선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두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집합건물 착공 전에, 여기는 전이죠. 그죠? 그럼 앞에 있었던 등기다. 이 말이거든. 그래요. 건전항이 설정에 그 건전항권 등기는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권 등기에 우선한다. 전에 이루어진 등기니까 당연히 우선하겠죠. 15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16번에 첨부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일어났네요. 1번에 토지에 대한 표시 변경. 여러분들 토지 표시 변경의 상위 개념은 부동산 표시죠. 그죠? 할 때는 대장을 첨부한다. 오죠. 그럼 이걸 다른 각도로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될 서류 중에 대장이 있죠. 대장은 4개죠. 4개. 하나가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부동산 표시의 변경, 멸실 등기. 이 4개 등기를 할 때 대장을 첨부를 하죠. 기억은 오네요. 그죠? 니은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오죠. 자, 여기서는 의무자와 권리자인데 의무자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권리자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플러스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여러분들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공부를 할 때는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가는 권리자입니다. 권리자. 그럼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가는 거는 의무자가 올라가느냐 권리자가 올라가느냐 권리자잖아요. 따라서 권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지만 의무자는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이렇게 했죠. 그럼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가 무엇인데 주민등록 등초본입니다. 왜 제출하는데 주소를 알기 위해서. 왜 알아야 되느냐? 등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과세자료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그럼 매도인은 양도세, 매수인은 취득세, 둘 다 세금을 납부하죠. 그럼 둘 다 제출하는.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건 의무자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소유권 이전일 때만 한다.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면 안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뒷것에 공정정서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제공하는 경우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오죠, 그죠?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 부동산 등기법의 가장 중요한 서류는 인감증명과 등기필정보입니다. 그럴 때 이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경우는 법에서는 8개를 명시를 해놨어요. 그럴 때 우리는 주로 시험에는 7번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위에 3개와 아래 4개의 차이가 뭐냐면은 위에 3개는 공정을 받아와도 인감을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래 4개는 공정을 받았다면 인감의 필요가 없다. 그럼 만약 이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입니다. 그럼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의 날이 난 상속인 전원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가지고 공정사무소에 가서 공정을 받아오면 이 인감은 필요가 없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도 옵니다. 자, 그러면 리얼해 보니까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농지취득자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죠. 그죠? 첨부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3번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서류를 제출하느냐 안 하느냐거든. 그러니까 위에 5개는 전부 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때에도 토지거래 허가서는 별도로 들고 가야 돼요. 농지였다면 농지취득자 증명서 별도로 들고 가야 돼요.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이었다면 검인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등기에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락서도 첨부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5번째와 6번째 이거를 이제 구별할 줄 알아야 되죠.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죠. 그죠? 그러나 성소한 등기 권리자는 말 그대로 권리자이니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17번이네요. 용익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래놨죠. 1번에 지상권 등기를 할 때 범위를 기록하지 않는다. 틀렸죠. 그죠? 지상권 권할 때는 목적과 범위 기록해야 되죠. 그죠? 두 번째, 성역지 등기 기록에 목적 범위를 기록할 뿐 요역지에는 기록하지 않는다. 틀렸죠. 그죠? 기록해야 되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지역권 등기는 2번 하죠. 성역지에도 하고 요역지에도 해요. 그럼 만약 여기에 여기가 도로라면 을은 도로를 물고 있죠. 그죠? 근데 갑의 땅은 도로를 물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갑이 이 땅에서 공장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도로가 없으니까 허가가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을의 땅 이것만 짐을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빌려 쓸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편익을 주는 땅을 성역지라고 하죠. 받는 땅을 요역지라고 하죠. 그러면 이 성역지 등기 용지의 지역권의 등기를 한다면 할 때는 성역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 요역지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을 해요. 하고 난 다음에 이 요역지 등기부에도 이 땅을 빌려 쓰고 있다는 지역권의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역권의 등기는 요역제도 하고 성역제도 하고 성역제는 공동신청으로 하고 요역제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 이걸 등기부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본다면 여러분 여기에 지역권 설정 등기 이렇게 나오죠. 이게 성역지입니다. 그럼 성역지 등기부는 목적, 범위, 요역지. 성역지에는 요역지를 표시해 준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요역지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거는 요역지 등기부예요. 자, 여기에 성역지죠. 그럼 결론은 성역지에는 요역지를 표시하고 요역지에는 성역지를 표시하고 이렇게 교차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전세기간에 만료된 경우 전세권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다른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틀렸죠. 그죠? 전세와 전세는 양립할 수 없죠. 없으니까 말소 등기를 한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다시 전세를 주는 거죠. 4번에 2개의 목적물의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할 때 공동 전세 목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이게 오네요. 그죠? 그러면 공시법 시간에 목록이라는 말은 3번이 나오죠. 그럼 여기 보니까 공동담보 목록, 공동전세 목록은 5개 이상일 때 등기관이 작성을 하죠. 그런데 매매 목록이 있죠. 매매 목록은 부동산이 2개 이상일 때 작성을 하는데 1개라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에서는 목록을 작성한다. 그럼 여기는 공동 전세 목록은 2개 이상일 때는 작성하지 않는다. 이러니까 옳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5번에 차임이 없어 보증금을 지원하려고 하는 채권적 전세이고 임차권 설정 등기 기록에 차임을 기록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전세금은 전세권의 요소이다. 차임은 임차권의 요소이다. 차임은 기록을 해야 하죠. 그죠?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8번에
건전한권 설정 등기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1번에 보니까 채무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등기 기록에 기록한다. 틀렸죠. 그죠? 이 주민등록번호는 기록하지 않죠. 자, 여러분들 그림으로 한번 풀어본다면은 건전한권 설정 등기를 할 때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면 등기부상에는 건저당권자, 권리자는 당연히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가죠. 그러면 채무자가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이거예요. 올라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건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채무자의 표시는 생략할 수 없다. 채무자는 등기부의 이름을 올리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채무자는 성명, 주소만 쓰는 거예요. 그 대신 건저당권자는 성명도 쓰고 주민등록번호도 쓰고 주소도 쓰는 거예요. 그럼 핵심은 채무자는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가지만 권리자로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채무자로서 올라가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걸 정리해 두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라도 채무자별로 채권 최고액을 구분해 기록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단일하게 기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3번에 신청정보의 채권 최고액이 외국 통화로 표시된 거 외화 표시 금액을 채권 최고액으로 기록한다. 뭐 $100면 12만 원, 12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한다 이 말이죠. 자, 4번에 선순위 건전한권의 채권 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 등기를 할 때 자, 후순위 권리자의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 보기 4번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권리의 변경 등기입니다. 그러면 권리의 변경 등기는 전세금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거, 채권액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거, 치료 이자가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게 권리의 변경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권리의 변경은 이렇게 돼 있죠. 권리의 변경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는 있다며 성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첨부하지 않으면 주등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만약에 1번의 건저당권이 3억입니다. 2번의 건저당은 2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3억이 2억으로 감액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2억으로 감액을 하면 이 후순위 권리자는 좋아지는 거잖아요. 이해관계인이 아니죠. 그럼 바로 부기등기는 이 사람의 성낙서가 필요가 없죠. 왜? 성낙서라는 거는 불이익 보는 쪽에서 써주는 겁니다. 이익 보는 쪽에서 성낙서를 써준다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낙서가 없어도 부기등기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그 부동산의 건전한권은 직권으로 말소한다. 여러분들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면 수용의 개시일만 되면 그 부동산 위에 존재하던 모든 권리는 소멸해버리죠. 그럼 소멸했으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는데 안 하는 예외 3가지가 있죠. 그것만 딱 암기하면 되죠. 수용되기 이전의 상속 등기, 지역권의 등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존속이 인정된 권리는 말소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해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에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요. 1번에 해제 조건부인 경우는 가등기할 수 없다 오죠. 여러분들 시기부 정지조건부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는 가등기할 수 있다. 종기부 해제조건부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는 가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2번에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는 주등기. 여러분들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면 가등기도 부기등기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죠. 그러면 가등기도 당연히 주등기 하겠죠. 두 번째, 이 가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한다. 우리나라 모든 등기의 원칙은 공동신청이 원칙이죠. 그죠? 자, 4번에 본등기를 금지하는 등기는 각하해야 한다. 오죠. 자, 여기서는 꼭 기억할 때 처분 금지 가처분을 묻는지, 본등기 금지 가처분을 묻는지, 처분 금지 가처분은 등기 대상이죠.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등기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정리해 두면 되고, 5번에
가등기에서 본등기라면 가등기를 말소한다 X죠. 그죠? 가등기를 말소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갑이 을에게 가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을은 가등기를 하고 번호 2번을 받은 겁니다. 그럼 이제 본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등기는 두 개죠. 두 개일 때 위에 거는 가등기고 아래 거는 본등기입니다. 등기는 두 개지만 번호는 하나밖에 없죠. 이 번호는 가등기하고 얻은 번호예요. 따라서 본등기도 이 번호를 같이 쓰죠. 그러길 예쁘게 말하면 가등기에서 본등기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따라서 본등기가 순위를 이어받기 위해서는 가등기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본등기를 해도 가등기는 말소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20번이네요.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인할 때 제3자는 각하 결정에 이의신청할 수 없다. 자, 이걸 물을 때 등기 실행을 묻는지 각하 결정을 묻는지 등기 실행에 대해서 제3자는 이의신청할 수 있으나 각하 결정에 대해서 제3자는 이의신청할 수 없죠. 그죠? 두 번째, 자, 이의신청은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한다? 틀렸죠. 그죠? 그럼 여기서 물을 때는 이의신청은을 묻는지 이의신청서를 묻는지 이의신청은은 법원에다가 하는 거죠. 그러나 이의신청서는 관할 등기소에다가 제출을 하죠. 그럼 여러분들 자 그림으로 보면 제가 만약 오늘 등기를 신청했는데 등기관이 이유 없이 각하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각하했느냐 이의신청하는 겁니다 할 때 이의신청은은 법원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에다가 제출하거든. 그 말은 등기소를 거쳐서 법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에 합니다. 이의신청은은 법원에다 간다. 그렇게 이해두면 돼요. 3번에는 이의신청의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맞죠? 자, 이 4번을 주로 시험 문제를 많이 냈는데 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이의신청할 수 있냐 없냐 없죠. 그죠? 항상 출제는 왜 있다 이렇게가 답으로 많이 만들었어요.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 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할 수 없다. 5번에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등기신청은 수리된다. 여러분들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매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매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21번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걸 모두 고르는 것은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에는 각하 사유가 1번부터 11번까지가 나오죠. 그 중에 2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입니다. 그러면 기억해 보니까 위조한 개명 허가서를 첨부한 등기명인 표시 변경이죠. 여러분들 위조된 서류는 쓸모없는 서류입니다. 그러면 위조된 서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그거는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가 되잖아요. 유효. 그러면 위조된 서류는 쓸모없는 거니까 서류가 안 들어온 거예요. 서류가 안 들어와도 등기가 이루어졌는 거라. 그 이루어졌다면 실체관계만 일치한다면 유효로 하겠다. 이거는 9호에 해당하죠. 9호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겁니다. 위조된 서류는 쓸모없는 거예요. 그럼 서류가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럼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9호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니은에 하천의 지상권은 설정할 수 없죠. 여러분들 하천의 소유권이나 저당권이나 처분의 제한의 등기는 할 수 있으나 하천의 용익권은 안 되죠. 여러분들 하천은 안양천, 중양천, 도림천, 강이죠. 그죠? 이 강은 공공의 성격이 강해요. 개인에게 사용권을 주면 안 되죠. 그죠? 디귿은 답이 나와 있죠. 법령의 근거가 없는 특약이니까 답이 나와 있고, 리얼에 지분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할 수 없죠. 이 지분의 소유권 보존등기 할 수 없다는 거는 엄청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들 이거는 꼭 외워두셨을 것으로 사례가 됩니다.
지분의 등기가 되냐 안 되냐. 그러면 지분의 소유권 이전은 되지만 소유권 보존은 안 돼. 저당권은 되지만 용익물권은 안 돼. 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는 할 수 없죠. 그죠? 자, 지분만의 본등기는 되지만 전부에 대한 본등기는 안 되죠. 포괄 유증은 187조죠. 그죠? 등기할 수 있죠. 그죠? 합유 지분은 등기부에 표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합유 지분 이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문구죠. 그죠? 자, 22번에 구분 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이 나 있냐. 1번에 대지권의 표시는 전후 부분 등기의 표제부에 기록한다. 오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대지권의 표시를 묻는지 대리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묻는지를 알아야 되죠. 대지권의 표시는 전후 부분에 하고 대리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일동이죠.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여기 아파트가 있다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 이 101동에 표제부가 있고 1701호에 표제부가 있죠. 즉 집합 건물은 표제부가 2개죠. 그럼 여러분들 보면은 자, 이게 101동의 표제부입니다. 그럼 요 101동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죠. 이 101동은 건물이죠. 건물이 자리 잡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101동을 나타내는 거는 위이고 토지를 나타내는 거는 아래죠. 그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1동에 기록한다. 전후 부분이 있죠. 여기 1701호가 있죠. 그럼 1701호가 전후 부분이고 요 1701호가 토지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기록해 놓은 게 대지권의 표시죠. 그럼 대지권의 소유권이다. 이 소유권은 여기에 사는 주민들이 이 땅을 공동으로 소유하죠. 그러면 땅의 면적은 5천이고 그중에 1701호가 77만큼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걸 대지권의 표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딱 암기를 할 때는 대지권의 표시는 전후 부분에 대리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일동에 기록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토지 전세권이 대리권인 경우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없다. 여러분들 우리는 집합 건물은 분리처분할 수 없죠. 그럼 토지만 저당권 소유권 건물만 저당권 소유권 할 수 없다. 3번에 대리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구분 건물 소유권의 등기민을 대위하여 대리권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런 문구는 이해를 할 때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집합 건물은 표제부를 배우느냐 갑구을구를 배우느냐 표제부를 배웁니다. 갑구을구는 개인 거기 때문에 개인이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집합 건물의 표제부는 공동의 것입니다. 그럼 표제부의 변동사항은 주민 전체가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죠. 그러니까 대표자 혼자가 가서 대위 신청해 줄 수 있다. 표제부는 이해관계인이 없어요. 대위 신청해 줘도 문제될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일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을 할 때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한다. 그럼 항상 출제에는 이 표시라고 쓰느냐 권리라고 쓰느냐. 표시는 표제부고 권리는 갑구을구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 표시가 오면 맞는 지문이고 권리가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 되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규약상 공용부분의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틀렸죠. 그죠? 이전이 아니라 소유권 보존이죠. 이걸 그림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은 여러분들 공용부분은 구조상 공용부분이 있고 규약상 공용부분이 있죠. 구조상 공용부분은 복도나 엘리베이터나 계단이거든. 그건 등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와 관계가 없어요. 규약상 공용부분은 아파트 자치 규약으로 정한 겁니다. 노인정이 있다, 관리사무소가 있다, 헬스장이 있다, 독서실이 있다. 그런 게 규약상 공용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101호가 규약상 공용부분이에요. 공용부분이니까 표제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규약을 폐지해서 전유부분으로 만들었다면 규약을 폐지해서 전유부분으로 만들어가 101호를 갑에게 매매한 거예요. 그러면 갑은 과거에는 공용부분이니까 표제부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전유부분이 됐으니까 갑구를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 갑구를 처음으로 만드는 게 소유권
보존이다. 그러면 이 자리에 보존 등기라면 맞는 지문, 이전 등기라면 틀린 지문. 그러면 이 부동산을 취득한 갑은 지체 없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23번에 소유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네요.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여러분들 포괄 유증은 187조죠. 그죠? 등기 없어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두 번째, 미등기 부동산에 전전양도된 경우 최후의 양수인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하였다면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말은 유효다. 유효. 여러분들 이걸 그림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자, 보세요. 우리는 부동산은 하나인데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죠. 하나가 등기부, 하나가 대장입니다. 등기부는 등기소가 써야 돼요. 대장은 구청에 가서 써야 돼요. 등기사무는 사법부고 대장은 행정부입니다. 관장부서가 다르죠. 그럼 제가 만약 새 집을 지었다면 등기소로 먼저 가느냐, 구청으로 먼저 가느냐? 구청에 가서 대장을 먼저 만들죠. 그럼 갑이 대장은 만들었어요. 근데 등기부는 아직 안 만들었어요. 미등기입니다. 이걸 을에게 매매한 거라. 을은 또 병에게 매매한 거예요. 그럼 이 등기는 갑에게서 을로, 을에게서 병으로 넘어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병의 명의로 바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냐냐. 그럼 여기서 출제인이 물을 때는 병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로 물으면 할 수가 없어. 없는데 해버린 거예요. 해버렸다면 유효 무효로 물으면 유효예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애들 때 이런 말이죠. 시집 안 간 딸이 애 낳으면 되냐 안 되냐?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러면 친정엄마가 머시매 잡아오라고 하죠. 그 머시매가 가서 결혼해서 살겠습니다. 그럼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 없다로 물으면 없다. 없는데 이미 이루어졌다면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 무효로 물으면 유효이다. 그렇게 정리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군수에 확인해 와야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죠. 그죠?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결론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는 토지 소유권 보존과 건물 소유권 보존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토지는 국가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야 되고 건물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도 돼요. 그 말은 토지의 첫 출발은 국가로부터 시작합니다. 개인으로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은 있잖아요.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하려면 일단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축허가가 나와야 되죠. 준공허가가 나와야 되죠. 건축허가, 준공허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내어주는 겁니다. 따라서 건물은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럼 이걸 잠깐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는 토지 소유권 보존과 건물 소유권 보존은 위에 세 개는 동일해요. 그럼 이것만 차이 난다 이발. 그래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해야 한 서류를 가지고는 건물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으나 토지 보존 등기는 할 수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특정 유증을 받은 자로서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전받지 않은 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다. 여러분들 1번은 포괄 유증이니까 등기 없어도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고 특정 유증은 186조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5번에 공유 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행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여러분들 딱 정리할 때 공동 소유는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죠. 공유자의 지분이 변하면 이전 등기라고 합유자가 변하면 변경 등기를 하죠. 합유 명인 변경. 공유는 이전 등기, 합유는 변경 등기. 그렇게 이해두면 돼요. 자, 24번에 등기필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났어요. 등기필 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일련번호, 비밀번호로 구성한다. 오죠, 그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가장 우리를 괴롭혔던 용어 중에 하나가 등기필 정보죠. 여러분들, 등기필 정보가 어떻게 생겼느냐? 여러분들 집에 가면 이게 다 있어요.
등기가 끝나면은 이거를 주는 거예요. 자, 학교를 졸업하면 졸업했다는 증명서를 주죠. 그게 졸업장이잖아요. 등기가 끝났다면은 끝났다는 증명서를 줍니다. 그게 등기필 정보예요. 그러면 요 스티커 있죠? 이걸 탁 떼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걸 읽을 때 등기필 정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거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등기 완료 통지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 있죠, 그죠? 이게 이렇게 봅니다. 요 아래에 있는 거는 등기필 정보, 위에 있는 거는 등기 완료 통지서입니다. 그럼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거는 등기 완료 통지서라고 부르고 아래 거는 등기필 정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일련번호, 비밀번호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2번에 법정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해 본인이 새로운 권리자가 된 경우 등기필 정보는 본인에게 통지한다. X죠, 그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등기가 끝났다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등기 권리자에게 줍니다. 줄 때는 아주 쉽게 신청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본인이 등기를 신청하러 왔다? 그럼 본인에게 주는 거지.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러 왔다? 그럼 대리인에게 주는 거지. 그럼 미성년자를 대신해서 법정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러 왔다? 그럼 법정 대리인에게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틀리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때 등기필 정보 제공은 의무자가 하죠. 그러면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제공해야 되죠. 성소한 등기 권리자는 권리자니까 제공하지 않는 겁니다. 4번에 채권자가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 정보는 대위 채권자에게 통지한다. X죠, 그죠? 채권자 대위 신청은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고 등기 완료 통지를 하죠. 자, 그림으로 한번 본다면은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했어요. 근데 아직 등기는 안 가져왔어요. 이 상태에서 을은 또 병하고 매매인 거예요. 그럼 이 등기는 갑에게서 을로, 을에게서 병으로 넘어가면 아무런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을이 등기를 안 가져와. 안 가져오면 병이 을을 대신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이 말. 그럼 이때 보세요. 신청인은 누가 했냐? 병이인 거예요. 명의는 누구냐? 을입니다. 그럼 이게 정상적인 등기라면 을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줘야 되는데 신청은 병이 했고 명의는 을이죠. 그냥 쉽게 표현해보면 을의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졌지만 을이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을에게는 등기필 정보를 안 주는 거예요. 그 대신 등기 완료 통지만 보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등기민의 포괄승계인은 등기필의 실효신고를 할 수 없다. 여러분들 포괄승계라는 것은 모든 것을 승계하잖아요. 등기필 정보가 분실이 됐다면 재발급을 받을 수 없죠, 그죠? 그럼 실효신고를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뭐냐? 있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34의 기출문제를 여러분들 같이 한번 봤네요. 그죠? 올해 문제는 대체적으로 난이도는 중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열심히 공부했었을 테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사례가 되네요. 자, 지금부터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